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전문 뉴스 MBN B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크립토 이슈 시간에는 MBN 안채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FTX 사태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바이낸스가 FTX의 인수를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8일 어제까지만 해도 인수를 한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입장을 바꾼 건데요. 이렇게 인수 철회를 밝힌 이유가 있나요? 네, FTX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서 감당 불가능하다는 게 바이낸스의 입장입니다. 네. 전날까지 나온 상황을 먼저 짧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FTX의 계열사인 알라메다의 재무 건전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태가 시작됐는데요. 이후 창펑자오 바이낸스 CEO의 FTT 토큰 처분과 투자자들이 FTX에 예치한 디지털 자산과 현금의 대규모 인출로 FTX가 유동성 위기에 몰리게 된 건데요. 이런 상황에 비트코인 가격이 연내 최저점까지 떨어지는 등 시장이 요동치자 창펑자오는 현지 시각 8일 자신의 트위터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FTX.com을 인수하는 투자 의향서에 서명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향서에 구속력이 없다고 단서를 달았는데요. 그게 투자 철회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실제로 바이낸스 측은 현지 시각 9일,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아침에 FTX.com 인수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FTX의 유동성을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게 우리 희망이었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거나 도울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네. 또 기업 실사와 최근 FTX와 고객 자금을 잘못 취급했다는 보도, 미국 규제기관의 FTX 조사 등을 이유로 FTX 인수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이 중 기업 실사 내용의 경우는요, 블룸버그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바이낸스가 FTX 실사를 진행하면서 자산과 부채의 60억 달러 이상의 차이를 발견하는 등 회계적인 문제를 찾아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즉 FTX의 현 상태를 바이낸스가 감당하기 힘들어서 빠르게 손절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이슈가 워낙 시시각각 달라지고 있어서 네. 지금 뭐 저희가 하루에 한 번 뉴스하는 걸로는 좀 실시간으로 따라잡기 네.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유동성 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인수 의향을 타진했고요. 실사를 했고 실사를 한 결과 좀 위험이 발견되어서 이제 인수 의사를 철회하는 것까지 진행이 됐는데 현재 지금 FTX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네, 우선 블룸버그에 따르면요, 샘 뱅크먼 프리드가 추가 자금 조달이 없으면 FTX는 파산 신청을 해야 한다고 파산을 말했다고 해야 한다. 네,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는 바이낸스 인수 철회 전에 샘 뱅크먼 프리드가 투자자에게 최대 80억 달러의 자금이 부족하다고 말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 부채나 지분 또는 두 가지를 결합한 형태로 구제금융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도 했는데요. 이런 샘 뱅크먼의 언행을 두고 바이낸스 자금이 끊긴 상황에서 기존 투자자들을 협박이라도 해서 자금을 마련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편 샘 뱅크먼 프리드도 자산 감소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샘 뱅크먼 프리드의 자산은 156억 달러, 약 21조 4천억 원에 달했었는데요. 이 자산이 하루 사이 약 94% 증발해서 10억 달러, 약 1조 4천억 원 정도로 쪼그라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 코인 시장에 불신을 심어주는 큰 사건이 지난 5월 테라 루나 사건 이후 이번에 또 이렇게 2연타로 터지자 보니까 시장에는 정말 패닉셀이 부르다 보니까 정말 오늘까지도 무서운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과 업계 반응은 어떤가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재 시장은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디지털 자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우선 비트코인 가격은 어제와 비교해서 오늘 오후 2시 기준으로 약 11%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FTX가 자체 발행한 FTT 토큰은 어제 70% 이상 하락해서 4달러대로 내려앉기도 했는데요. 오늘 오후 2시 기준으로 또 확인해 봤을 때 어제 대비 50% 이상 가격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자산 관리 업체인 마렉스 솔루션의 디지털 자산 공동 책임자인 이안 슬롯은 시장이 공포 모드에 있다. 모두가 다음은 어떤 회사일지, 도미노 효과가 어디까지 미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 자산 전문 뉴스레터를 발간하는 노에 레치스는
비트코인이 다른 코인보다 더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디지털 자산 산업 전반의 신뢰에 타격이 가해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뉴욕타임즈는 이번 사태가 디지털 자산 시장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일 수 있다고도 논평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FTX가 당연히 단순히 망하는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FTX에 또 이제 자기의 자산을 예치한 많은 또 소비자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대부분 미국인일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규제 당국 같은 경우 이럴 때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개입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FTX를 향한 미국 당국이든 뭐 규제 당국의 움직임이 있나요? 네, 우선 SEC가 FTX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SEC는 FTX가 SEC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디지털 자산 관련 상품을 판매한 것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미국 법무부 또한 FTX에 대한 조사에 나섰는데요. 블룸버그는 법무부와 SEC가 협력해 FTX 사태에 관한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FTX가 고객 자금을 유용한 부분이 있는지 조사 중이며 법무부는 FTX와 관련한 기업들의 사기 의혹 등 법적 문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들이 다른 디지털 자산 기업들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는 단계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번 FTX 사태가 세계 금융 위기를 촉발하는 트리거가 아닐까 이런 좀 극단적인 우려까지 나오고 있고 또 지금 중간 선거 결과까지 좀 애매한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뒤숭숭해 보이는데요. 모쪼록 이번 사태가 좀 조속히 수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소식은 P2E 부분 허용에 대한 소식이 있네요. 문체부에서 현재 금지된 P2E에 대해서 부분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현재 싱가포르나 일본 같은 이 해외 사례를 먼저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P2E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P2E는 Play to Earn의 줄임말입니다. 네. 말 그대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개념인데요. 사용자가 게임을 하면서 얻은 재화나 아이템이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자산으로 활용되는 모델을 말합니다. P2E 게임은 게임의 아이템 등에 대한 소유권을 블록체인에 기록해서 사용자에게 소유권을 부여하는데요. 이로써 사용자는 게임을 즐기는 동시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P2E 게임은 NFT나 디지털 자산이 적용된 블록체인 기반이 대부분입니다. 플레이어가 NFT화되어 있는 게임을 플레이하거나 게임 아이템 혹은 재화, 캐릭터 등을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 자유롭게 사고팔면서 수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P2E 게임이 금지돼 있는데요. 오늘 아침 뉴스원 보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P2E에 대해 부분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나 일본 같은 해외 사례를 준용해서 정부 승인을 받은 화이트 코인 위주로 P2E 게임을 관리하는 부분 허용 방식을 검토 중이라는 건데요. 문체부는 여기서 화이트 코인이란 금융당국에서 인정하는 코인을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이트 코인만 P2E 사업을 할 수 있다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승인 조건을 우리나라 금융위에 준하는 기관에서 한번 거르고 걸러진 업체를 대상으로 문체부 같은 기관에서 살펴보고 관리하는 방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네, 상당히 좀 빡빡한 조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한국에서는 왜 P2E가 금지되었던 건가요? 네, 사행성 관련 부분이 문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P2E는 사행성을 유발하는 게임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법 제32조 1항 7조는 게임을 통해 얻은 유무형의 재화 환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8조 3호는 경품 제공을 통한 사행성 조장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그동안 P2E 게임이 신성장 산업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행성을 유발하는 게임으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P2E 게임 허용을 반대해왔던 겁니다. 사행성이라는 게 뭐 이렇게 운이 좋아서 일확천금을 한다든지 뭐 이런 류의 일종의 도박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P2E를 금지하다 보니까 지난달에 잠시 이 허용 기대감이 시장에 돌면서 게임 관련주들이 들썩거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P2E를 금지하는 나라가 해외에도 또 비슷한 사례가 있을까요? 네, 바로 중국이 P2E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최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만이 P2E 게임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P2E 게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를 보면요. 미국과 베트남의 경우 P2E 게임을 전면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싱가포르 같은 국가들도 P2E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블록체인 게임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P2E 게임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송재준 컴투스 대표는 지난달 26일 열린 제2회 뉴스원 블록체인 리더스 클럽에서 한국과 중국에서만 P2E가 금지돼 있으므로 국제 정합성 차원에서 허용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규제 때문에 그동안 국내 게임사들은 해외 시장에만 P2E 게임을 출시해 왔습니다. P2E 게임 출시가 가능한 북미, 동남아 등 일부 지역에 한정해서 게임 출시를 진행했던 겁니다. 컴투스, 카카오게임즈 등 국내 대형 게임사들은 P2E 게임 활성화를 위해 싱가포르에 법인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이런 지점이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싱가포르 통화청의 P2E 게임 관리 방안을 살펴보는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P2E 규제가 완화가 되게 된다면 이 게임 업계에도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길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네, 그동안 P2E 게임 개발과 글로벌 출시를 했던 회사들이 수혜를 볼 걸로 전망됩니다. 네. 특히 가장 먼저 P2E 게임 시장에 진출한 위메이드는 자사의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를 통해 다수의 게임 업체의 P2E 신작 온보딩을 진행한 바 있는데요. 그런 만큼 P2E 규제가 완화된다면 국내 시장에 다수의 게임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와 더불어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보유한 넷마블, 네오위즈, 컴투스 또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게임사로 지목됐습니다. 앞서 네오위즈는 블록체인 플랫폼 네오핀을 통해 크립토 골프 임팩트를 선보였고 넷마블과 컴투스는 각각 자사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P2E 게임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제 규제 완화가 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국내 게임사들은 굉장히 좀 반길 것 같고 네. 또 한편으로는 그 굉장히 대기업들은 편해지겠지만 이제 중소 게임사들은 또 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 이런 P2E 도입에 대한 혹은 P2E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그런 좀 우려점들은 없을까요? P2E 자체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P2E 게임 성장에 한계가 드러났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세계적으로 경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디지털 자산 가격이 지난해 말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P2E 게임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식고 있다는 건데요. 네. 최근 한국게임학회는 올해 5월 테라 루나 사태로 P2E 시장이 직격탄을 맞아서 거품이 꺼졌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글로벌 P2E 게임 엑시 인피니트의 코인 가격이 급락했고 국내 게임사가 P2E 게임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지만 미르포 글로벌 이후에 성공한 게임이 없다는 점이 해당 주장의 근거가 됐습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P2E 게임이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선 확률형 아이템과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위 학회장은 현재 출시되는 P2E 게임은 모두 확률형 아이템 수익 모델로 설계되기 때문에 사행성 이슈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면서 P2E 게임 발전이 제대로 논의되려면 게임사가 P2E 게임과 확률형 아이템과의 연결고리를 먼저 끊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밖에 게임업계가 P2E 게임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에 소홀한 채 블록체인 사업 확장에만 열을 올리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기도 합니다. 네, 세계적인 게임 시장 흐름에 맞추기 위해서는 P2E 부분 허용도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요.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